안녕하십니까. 실전용접의 파인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배관 용접사가 되고 싶어서 학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어떤 타기관이든 어디서 지금 용접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 이제 현장에 이제 한 번도 일을 하러 가지 않고 일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학원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몇 개월 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나가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마침 괜찮은 자리가 나서 더 나은 곳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또 불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의 관계자나 백날 이야기해봐야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다녔던 친구가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는 이렇더라,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더라,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금 학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용접만 배울 생각을 하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실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원을 찾는 분들이 학원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해주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잘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집 가까운 곳에 학원을 갑니다. 용접도 현장에 나가서 살아남아야 될 정도의 실력이 1부터 10이라면 10까지의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학원은 10을 만들어주는 학원이 있고 어디 학원은 4 정도밖에 실력이 안 만들어주고, 그런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10까지가 어디까지인지 5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원에서 5만 가르치는 학원이다 가면 그게 단 줄 알고 학원을 다니고 졸업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럼 어떤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알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을 찾아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찾아야 됩니다. 또 용접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법이라든지, 학원을 졸업하고 첫 현장에 나가게 되면 용접사로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날부터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버텨가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가르쳐주고 훈련을 하고 하는 이 차이가 정말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학원마다 워낙 다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틀리고 그 사람의 능력과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원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학원비는 비슷할 줄 몰라도 학원의 어떤 역량과 그 사람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가더라도 내 가족처럼 사후 관리라든지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도 주고 또 취업자료도 알선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가지고 있는 학원인지 이런 것들을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학원을 다녔다가 취업을 나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든지 경험을 해봤는 친구를 후기를 한번 적나라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친구를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를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YD 패밀리 김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YD 패밀리. 이 친구가 학원을 한 4개월 넘게 다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요. 학원 오기 전에 무슨 일 했죠? 저는 학원 오기 전에 그 골프장에서 캐디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캐디로 20대부터 해가지고 캐디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학원에 오게 됐습니까? 제가 그 골프장에서 캐디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남자 캐디는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이제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남자 캐디로서의 그 수명이 길지가 않다는 걸 저는 미리 깨달아서 이제 캐디를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찰나에 용접이라는 거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면서 이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가,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 맞네. 매일매일 하루에 4분씩 8분씩 1년이 되면 그게 뭐 몇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사람 볼 줄 알겠네.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는데, 제가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스타일은 절대로 남을 허투루 가르치지 않을 것 같다. 자기 자신의 자부심 때문이라도 나를 허투루 가르치지 않을 것 같고, 남들한테 부끄럽고 쪽팔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제일 크게 받아서 학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람 잘 보네. 사람 잘 보네. 근데 진짜로 내 돈 내고 내가 다니는 건데 허술하게 배워도 되겠습니까? 돈을 뭐 인생의 제일 큰 투자를 하면서 온 건데, 뭐 원장님 다른 학원 말하면 되지. 괜찮아. 자, 뭐 학원 명칭만 네. 이야기 안 하면 되겠다. 뭐 학원에 갔는데 나는 내 인생에 제일 큰 투자를 했는데
뭐 강사들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내가 큰 투자했는데 그 보상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좀 혼나고 싶고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더라고요. 힘들긴 했지만 그걸 견뎌내고 나니까 진짜 용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쉬고 싶다, 그만 왔으면 좋겠다, 백 낼 때 그만 봤으면 좋겠다 할 때까지 계속 보시고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용접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 어떻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야생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친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클을 첫날을 말하는 거다. 네, 첫날에 이제 제가 태클을 놔야 돼요. 태클을 놔야 되는데 뭐 배관사가 저한테 김우현 씨 오늘 처음 왔으니까 태클을 이렇게 치는 거고요. 태클을 이렇게 놔주시면 되니까 지금 태클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세하게 우리 초보자들이나 학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제일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학원에서 이런 실력을 대충 만들어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은 학원처럼 나는 신입사원이고 나는 처음이니까 누가 오늘 첫날에 왔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고 행동해주고 이렇게 뭘 해주겠지 라는 어떤 아니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쪽은 조공으로 만약에 나갔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지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용접사로 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꿔서 기술자로 나가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자가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유치원생처럼 학원생처럼 막 아무 말 못하고 어떻게 돼 행동 이런 행동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초짜다 학원생이다 라고 이렇게 취업을 내보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그런 친구들은 또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을 좀 하는 실력을 만들어서 나가야지 자연스럽게 용접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날에 딱 가면 용접사님 1번 부스에 용접기가 있으니까 이 용접기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찾아야지.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끝이거든요. 물론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배관사 형님이 앞니가 2개가 없으셨고 그거야말로 진짜 야생의 배관사 형님인데 그냥 저 보시더니 용접기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갯짓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거기서 제가 용접기 설치부터 가스 설치, 뭐 고데기 설치 다 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태클을 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학원에서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줬으면 큰일 났지. 그냥 저는 배관사 형님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는 학원에서 고데기 소리하는 법, 용접기 고치는 법. 자, 여기서 오해하면 용접기라서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용접할 때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네. 내가 설치하고 기본적인 거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소모품들을 간단하게 내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용접기 기계를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관사 형님이 이렇게 해서 용접기를 쓰라는 거구나 했을 때 저는 옳지, 그래, 난 다 준비가 돼 있다.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었다. 너가 이런 거 시켜 다 알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내가 하던 일인 마냥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냥 용접기 설치하고 딱딱딱딱 해서 다 태클 준비가 됐으니까 배관사 형님이 딱 그 보드만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형님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습니다. 자, 테크 한번 놔주실래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테크 붙이고 이게 끝이거든요. 눈 한번 보고 테크 칠한 말이구나 하고 눈치를 알아서 채고 태클을 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현장은 친절하게 대해주진 않는다. 왜냐, 우리는 기공으로 인정을 받고 가는 거니까 누가 우리한테 일일이 유치원생처럼 하나 둘 다 가르쳐주진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차이가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갔던 현장이 그랬던 거고 또 다른 현장은 또 다릅니다. 다르게 또 친절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공통점은 그 배관사들이 용접사라고 왔는데 용접사를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술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인데 테크가 위빙으로 놓는 테크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든가요? 나오면 뭐야? 뭐 한 90%는 그리기로 태클을 치지 않는. 테크 칠 때는 자세들이 현장 포인트는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80% 물론 뭐 또 현장마다 다릅니다. 또 현장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막 그래서 현장에는 자세들이 다 안 좋게 되면 테크도 위빙이 쓰임새가 50%라면 나머지 50%는 다 그리기입니다. 그리기. 누워서도 해야 되고 서서도 해야 되고 앉아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손 해야 돼 안 해야 돼? 왼손을 못 쓰면 저는 반쪽짜리 용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왼손은 뭐 저가 나갔던 현장은 왼손이 없으면 그 용접이 안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왼손을 만들어서 나갔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일을 무난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왼손이 만약에 안 됐더라면 그 포인트를 못 때운다는 소리잖아. 그냥 집으로 뭐 아마 강제로 퇴근시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고 아직 네. 아직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하러 왔는데 지금 맡아야 될 부위를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을 못해 용접사가 자세가 조금 안 좋다고. 그러면 나가야지. 첫날 첫 포인트 테크는 제 인생 첫날 첫 포인트 테크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오른손 테크 한 번, 그 다음에 반대쪽 테크를 쳐야 되는데 왼손이 없으면은 테크를 못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속으로 긴장을 했지만 다 배운 거니까 자 봐라 나 왼손 테크 칠 거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왼손 테크를 쳤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첫날 첫 테크 때 내가 만약에 왼손을 못 썼으면 그때 바로 퇴근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진 않더나. 왼손으로 태클을 쳤잖아. 네네. 그때부터 이제 백안사나 조공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이 친구 그래도 좀 하네 라고 해서 약간은 이제 행동과 말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된다. 그 눈빛이 딱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 오른손 테크 쳤는데 한번 봤습니다. 어? 뭐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응. 왼손 돌려서 테크 딱 치고 보는 순간 백안사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 그냥 막 그냥 용접사네. 뭐 그런 표정? 그냥 저는 원래 여기서 옛날부터 이랬던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녹아들 정도로 그 백안사 표정이 달라져 있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백안사, 조공, 용접사 3명이서 한조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 기술자는 용접사인 내인데 내가 자세가 좀 안 좋아서 헤매고 있거나 용접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날이고 친하지도 않아 아직. 그러면 그냥 날아가거나 그때부터 이제 백안사는 약간 삐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학원생들이나 초짜들은 현장에 가면 일을 못해.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이 박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여기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그걸 하고 나가야 된다. 왜?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성장해 나가고 용접사로 커 나갑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다시 찾아오고 놀러도 오고 또 연락도 하기 지내고. 지금 보시는 이분은 자기 성에 안 차면 절대로 가만 내비두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많이 혼났습니다. 이분은 자기 성에 안 차면 가만히 내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야지 진짜 용접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학원을 지금 고민을 하거나 지금 타기관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따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이 친구가 4개월을 넘게 다녔습니다. 네가 그 기간을 다니면서 네 위로 다녔던 친구 선배들도 있을 거고 네가 졸업할 쯤에도 밑에 애들도 있을 것이고 위아래로 많은 친구들을 봤잖아. 네만 특별하게 좀 잘하는 애들만 특별하게 뭐 비철을 때우게 하고 그리기 연습을 하고 또 왼손 연습을 하고 헤비올 비비기 연습을 하고 용접기 세팅하는 것도 하고 뭐 또 RT 수정하는 것도 하고 RT 뽑는 것도 하고 이게 가능하나 여기는 어떤 너? 절대 가능하지 않고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고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만났지만 저만 특별하게 왼손을 하고 저만 특별하게 서스를 하고 뭐 기울 용접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학원에 다니면 여기서 다 넘어가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산이에요. 그냥 왼손 그리기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키거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는 사람도 보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알려줘서 다 왼손까지 왼손 용접까지 마스터해서 나가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차이라면 제가 교육의 방침이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좀 빠른 친구들은 좀 빠르게 흘러가면서 배우겠지만 늦는 똥손 있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10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조금 더 이 친구들보다 뭐 한 달이면 한 달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만은 진짜 안 되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됩니다. 학원에서 저희 현장 포인트 그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꼭 거쳐가는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자 역할을 정해서 배관사, 조공, 용접사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말도 실제 현장처럼 나눠보고 이제 실제 일하는 현장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실제로 배관사랑 조공이랑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날부터 딱 처음 만났을 네. 때 첫 마디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해그치는 순서도 있고 룰도 있고 대화법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연습을 많이 한 게 기술차처럼 보일 수 있는 그 행동과 말들도 따로 코칭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배운 대로 코칭 받은 대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배운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테크가 다 쳐져 있고 뭐 일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만약에 이런 코칭 같은 걸 뭐 안 배웠고 안 받았으면 아마 또 어버버하고 당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지 않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보통 첫날이거나 초보자들이 오면 보통 배관을 처음부터 맡기진 않거든요. 그러면 후렌지나 소켓 뭐 이런 액세서리 종류들을 용접을 시킬 건데 그때 만약에 내가 비비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비비기 용접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첫날이고 얘는 초보자 같으니까 후렌지를 시킬 건데 자 후렌지 한번 떼어봐 했는데 비비기를 할 줄 몰라서 후렌지 용접을 못했다. 그럼 더 나락으로 가는 거지. 학원에서 단지 그냥 뭐 육지, 위빙 이런 것만 배워서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와서 소켓 용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켓이나 후렌지도 그냥 비비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룰이 있고 원리를 알아야지, 그지? 그렇죠. 뭐 각장 각목이 어떻게 네네. 되고 그런 거 알고 떼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모르면 불안해가지고 파이프를 못 맡겨. 처음에 오면은 맞아. 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초짜인 것 같아서 좀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시켰는데 오히려 학원생들은 초짜들은 난이도 낮은 걸 오히려 더 못 떼어버려. 왜? 부스에서 위빙 파이프 연습만 이런 거 위빙 하니까. 연습만 해놓으니 네. 오히려 파이프를 위빙해가지고 해봐야 그나마 좀 흉내 낼 텐데 그렇죠. 오히려 다른 걸 시켜버리니까 더 못하니까 더 이제 이미지가 깎이는 거야. 보통 거기서 다 뽀르긴 하더라고요. 하고 또 정말 또 중요한 건 내가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인성이 돼야 된다. 사회생활 뭐 이런 걸 중요시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저희 학원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원생들한테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용접 조금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서 인맥을 쌓아야지 이게 네 재산이 된다.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일 간단한 거 뭐 커피 한잔 할 때 자기 커피만 타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형님들 보이면은 뭐 형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한 잔 타서 드리는 거. 이 정도 이런 마인드가 돼야 돼. 이런 마인드가. 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근데 그런 거를 원장님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제 느꼈던 그런 사회생활 겪었던 사회생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빗대어서 되게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코칭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나가서 당연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저를 찾아주고 다음 현장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용접사들이 보면 자기 일 아닌 그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 용접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특히나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초짜들은 정말 건방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갑이 아니고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초짜 시절을 겪어야 되고 거기서 빨리 누가 A급이 되느냐 B급이 되느냐 요 싸움인데 이렇게 빨리 내가 적응을 하고 A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학생들이 일단 기본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용접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배관사 도와주고 맞죠. 이런 게 중요해.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 개선을 치고 베베링을 치는 교육도 따로 다 배우거든요. 제가 한 날은 이제 일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뭐 가만히 있기 좀 뭐 해서 제가 제 할 일 물량을 다 끝내놓고 좀 시간이 뜨는 시간이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 보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관사가 옆에 있길래 베베링을 치고 있길래 형님 뭐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에이 하면 되지 하고 개선을 깔끔하게 쳐가지고 이제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해서 막 용접사 중에서 이런 용접사는 잘 못 봤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 그러면 배관사가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안 그래도 뭐 오늘 힘들었었는데 니 때문에 오늘 뭐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베베링 치는 것도 교육을 받길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죠. 그러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A급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손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럼 배관사는 그런 부분도 넘어가고 커버를 시켜주고 맞죠.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서
평생 내가 못하는 게 아니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일주일 적응되면은 또 내 실력이 나오고 금방 또 따라잡습니다. 그러나 이 초반에 그런 게 안 되면은 기회조차는 받지 못하고 집으로 휙.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그냥 학원에서 육지하고 위빙하고 이것만 하고 학원에서 나가라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학원 다니면서 여러 명의 학원생들 중에 2명이 이제 타 학원에서 졸업을 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이제 현장 용접이 안 되니까 자기 입지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이중으로 학원비를 뭐 들여서라도 저희 학원에 와서 현장 용접을 배우러 왔는데 뭐 그런 거를 보니까 현장 용접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저는 말 그대로 돈을 아낀 거죠. 저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잘못된 데 갔다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거야, 그지? 그렇죠. 돈을 저도 뭐 이제 뭐 이런 말을 좀 그렇죠. 돈을 뭐 재투자를 해서 뭐 2배를 냈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저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연락하고 지내잖아요.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지금 그 2배 학원비 이상을 벌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그냥 요 며칠 전에 네. 또 하나 왔었는데 며칠 전에 놀러 왔었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놀러 왔어. 원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뭐 그래서 항상 저희 졸업생들이 이제 원장님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저희 패밀리의 장점이 뭐냐면요. 졸업생들끼리 이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하게 잘 돼 있거든요.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그게 우리 학원의 장점이지. 학원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원에서 이제 있으면은 뭐 졸업생 선배님들이 막 와요. 그냥 와서 뭐 전통이지. 음식 와서 사주는 뭐 거. 간식 같은 거를 막 저희한테 햄버거 사주고 뭐 과자 심지어는 현장에서 택배를 보내잖아. 네, 막 택배도 보내고 막 그렇게 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올까 싶었는데 고마움을 느끼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겠죠. 그 저희 학원의 장점이 네가 나가보니까 니도 오게 안 되나? 너 그 고향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이 졸업생분들이 막 찾아와서 이제 막 간식도 사주고 이제 손도 잡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원의 제일 큰 장점이 저는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 인맥이 없어요. 근데 학원에 인사하러 온 졸업생들이 현역 용접사잖아요. 현역 A급 용접사잖아요. 뭐 A급도 있고 B급도 있지. 네. 뭐 다 A급 그런 분들이 제 인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는 게 저는 저희 패밀리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저가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한 2달쯤 이제 학원을 다녔을 때였거든요. 2달? 네네. 근데 원장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뭔 저한테는 이제 그게 크게 기억되고 울림이 있던 장면이어서 뭐가? 그랬던 2달쯤 됐었을 때인데 이제 학원에 2분이 찾아왔어요. 이제 졸업생? 졸업생인데 졸업생이죠. 졸업 찾아왔는데 한 분은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다음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 현장으로 아쉽게 가지 못했던 한 분. 이름은 말하면 안 되고 그 한 분이 있고 일이 끊어져가지고 네. 일이 끊어져 나갔는데 일 끊어져가지고 그 사회생활 안 돼가지고 헤맸던네. 네네. 그 한 분 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또 뭐 잘 안 풀려가지고 좀 쉬고 있던 또 한 분이 또 있었거든요. 이제 학원에 이제 뭐 인사차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양반이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때 많이 느껴서 더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였는데 겉은 막 사나워 보이고 뭐 건들건들해 보이고 막 그런데 사실 속은 완전 무르고 여린 사람이구나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게 그 2분이 찾아왔을 때 이제 뭐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야야 그러지 말고 너희 그냥 와서 손 풀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한 2주 3주 정도를 또 그 데리고 연습을 시키고 또 혹독하게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있다가 한 2주인가 3주가 지나서 그 2분이 또 좋은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원장님이 소개시켜서 또 취업을 또 나가는 거 제가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원장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또 잘 되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학원에 손풀러 왔는데 그 하는 친구가 이제 저랑 학원을 네, 같이 네 있을 때 같이 다녔지. 네, 저랑 같이 학원을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제가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현장에 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사회생활 노력하고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첫날에 바로 잘렸어. 네, 첫날에 좀 안 좋게 돼서 또 원장님이 아니야 다를까 다시
불러들였죠. 불러들여서 연습을 시키고 또 아 연습할 때는 잘해.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뭐 실력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원자력에 또 시험 쳤는데 시험을 치러 갔는데 너무 잘하는 애인데 긴장을 또 많이 해서 너무나도 실전에 네. 약해. 경험이 좀 필요한데 실전에 약해. 참 잘하는 친구인데 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또 떨어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또 불러드렸어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원장님 저도 책임져 주시면 너무 힘들었다. 저희 패밀리는 확실히 사후 관리까지 다 책임져 준다. 저희 패밀리들하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뭐 경기도 있는 패밀리 뭐 지방에 있는 패밀리 서울 쪽에 있는 패밀리 다 연락을 하면 지내는데 요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뭐 다른 초짜들이나 학원생들 취업할 데가 없다고 난리라고 하던데 실력이 안 되면 난 갈 데 없어. 그럼 난리라고 하던데 원장님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이렇게 다 살려주시는 걸 보고 저희 패밀리 너무 든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다. 너무 경기 안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왜 한 번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강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 똥손인 애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성격이 문제가 되는 애도 있고 근데 어쩌겠어요. 그런 애들도 또 안 되면 다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살려내시죠. 되게끔 해야지. 그게 걔들이 그래야지 걔들도 나중에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찾아오고 놀러오고 맞죠. 우리 패밀리에서 또 활동할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결론은 원장님이 저희 패밀리 끝까지 믿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후 관리까지 다 해주신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이 장시간에 물론 이게 편집을 좀 해야겠지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말도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와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고 우리 학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또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또 현장에 처음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로 실제 후기로 듣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벤트 영상을 한번 또 우리 학원도 자랑질도 결국은 우리 학원도 자랑질을 좀 했는데 좋은 건 자랑해야죠. 좋은 건 자랑해야죠. 좋은 거는. 저한테 재산은 우리 패밀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학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내려와서 상담을 받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길을 내가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고 이 친구 앞날에 꼭 성공하는 꽃길만 걷기를 기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초보자들이나 구독자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치자. 학원을 지금 고르고 계신 분들 제가 그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엄청 많이 고민했고 엄청 많이 신중히 고민했는데 그 부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제가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요 원장님 제 전화번호 띄우죠. 제 전화번호 띄워놓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거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 오케이. 제 깝깝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옆에 있을 때 물어보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뭐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욕은 하지 마라.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왜 안 오는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시청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과연이었습니다. YD 패밀리 화이팅!